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 자란 사람 10명 중 3명 가까이는 90대까지 생존합니다. 10명 중 1명도 20명 중 1명도 아닙니다. 무려 3명입니다. 연구진은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높은 90세 인구 비율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인 현대인들보다 평균 8년에서 10년 더 오래 삽니다. 심장질환 발병률도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지 기능의 저하, 즉 치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85세 이상 이카리아 인구 중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같은 서구화된 국가에서 같은 연령대의 발병률은 40에서 50%에 달합니다.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처음 이 수치를 접한 연구진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약회사도 영양제도, 신약 임상시험이나 의료요법도 이와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포장도로도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도 선진국에서 필수라고 여기는 그 어떤 인프라도 없었던 이카리아 섬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우연히도 완벽한 항염증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4가지 특별한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4가지 습관에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3가지는 완전 무료이거나 시작하는 데 2만 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에 눕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펜을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이카리아의 완벽한 건강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와인, 꿀, 야생나물, 그리고 오후의 낮잠입니다. 이번 주 당장 여러분의 주방과 일상에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이미 여러분의 집에 있을 겁니다. 없는 것들도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카리아의 모든 생활 방식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일부러 건강요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급자족하는 삶을 꾸렸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정부는 이 섬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포장도로도 없었고 몇 세대 동안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카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기른 포도로 와인을 빚고 벌통에서 꿀을 얻고 산비탈에서 나무를 캐고 한낮의 열기를 피해 오후에는 잠을 잤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연히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의학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슈퍼푸드 목록이 아닙니다. 각 요소가 서로를 지탱하며 수백 년에 걸쳐 구축된 자생적인 생태계입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2-3가지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이카리아 사람들의 장수 비결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잠입니다. 그냥 어쩌다 자는 낮잠이 아닙니다. 섬 전체가 일정을 맞추는 체계적인 매일의 습관입니다. 이카리아에서는 낮잠 시간을 뜻하는 메세메리가 되면 상점이 문을 닫고 공사가 멈추며 섬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2007년 아테네 대학교 연구진은 20세에서 86세 사이의 그리스 남녀 23,681명을 평균 6.3, 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수석 저자인 안드로니키 나스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37% 더 낮았습니다. 특히 일하는 남성의 경우 그 감소율이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의 위험 감소 효과와 맞먹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낮잠은 무료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그저 30분 동안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는 남성의 사망 위험이 64%나 감소한다는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통계적 오류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 연구는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후의 수많은 분석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동일한 흐름의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심혈관 염증, 그리고 수면 부족에 대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낮잠은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합니다.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진대사 요구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한낮에 심장에 휴식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낮잠 자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에게 낮잠을 잘 허락을 내렸느냐는 겁니다. 이카리아에서는 그 허락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입니다. 섬 전체가 낮잠을 장려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스스로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목록에서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기초는 호르타라고 부르는 야생 나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나물 문화와 비슷하죠. 이카리아 여성들은 산비탈에서 나물을 캡니다. 쇠비름, 민들레, 야생 회양, 치커리, 쬐끼풀 같은 것들입니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에 버무려 거의 모든 식사의 주요 반찬으로 곁들여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 약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식물들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 이것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쇠비름에는 다른 어떤 잎채소보다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젖은 무게 1g당 4mg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EPA나 DHA가 아니라 ALA 오메가3이긴 합니다. 전환율을 고려해야 하니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거의 먹지 않고 오메가3 영양제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비탈에서 자라는 야생 쇠비름은 서구식 식단에서 턱없이 부족한 항염증 지방산의 훌륭한 진짜 공급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민들레 잎 한 컵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 A의 112%, 비타민 K의 50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특식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식사로서 말입니다. 야생회양은 활성화합물 연구에서 스택경로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항염증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식물은 이카리아 가족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재료만큼이나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끓는 소금물에 3분에서 4분 정도 데치면 쓴맛이 사라지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옥살산이 일부 제거되는 동시에 지용성 비타민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기서 올리브 오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타민 A와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 실제로 흡수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민들레 잎을 매일 먹어도 지용성 영양분의 아주 적은 양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 더해지면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나물을 무쳐 먹는 한국의 지혜와 통하는 부분이죠.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하여 식물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데치고 물기를 짜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더하는 이 조리법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영양 전달 시스템입니다. 나물을 먹는 습관은 영양성분표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점, 바로 나물을 캐는 행위 자체와도 연결됩니다. 야생나물을 채집하는 이카리아 여성들은 다양한 지형을 걷고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으며 헬스장 운동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관절의 유연성과 하체 근력을 유지합니다. 음식과 신체 활동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무엇이 들어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짙은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루콜라, 민들레 잎 같은 나물거리들이 있나요? 건강해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사놓고 뜯지도 않은 샐러드팩 말고 이번 주에 진짜로 먹을 계획이 있는 채소 말입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음 장보기 목록에 채소 딱 한 단만 추가해 보세요.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금치 한 단을 사는 데는 2,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이카리아 약국입니다. 기초는 이렇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매일 낮잠을 자고 짙은 녹색 잎채소나 나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먹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카리아 사람들의 장수 패턴에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기초 위에 쌓이는 것들입니다. 이제 효과를 증폭시켜줄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꿀, 정확히 말하면
생타임 꿀, 즉 가공되지 않은 야생화 꿀입니다. 그리스의 타임 꿀은 페놀산 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타임 꿀의 주요 화합물은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한 분석에서 꿀 1kg당 평균 1250이 점오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스 꿀은 이러한 페놀산 함량 덕분에 동맥경화 방지 및 항암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균 메커니즘은 실제 생화학적 작용입니다. 생꿀에 들어있는 메틸글리옥살과 과산화수소는 국소적인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카리아 사람들이 과거부터 상처나 호흡기 감염에 꿀을 사용해온 이유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화학적 수준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꿀의 항균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마트 진열대에 있는 꿀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정제된 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용 꿀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화학작용은 분명 존재하며 진짜 생 타임 꿀의 페놀 구조는 여과와 가열 처리를 거친 시판용 혼합꿀과는 의미 있게 다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은 매일 1티스푼에서 2티스푼의 지역산 생꿀을 먹는 것입니다. 주로 저녁에 허브차에 타먹거나 아침에 약간의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제나 치료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활성페놀 화합물을 적은 용량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일상적인 식단 의식입니다. 꿀을 살 때는 라벨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가열하지 않은 생꿀인지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여운 플라스틱 곰돌이 통에 담긴 맑고 티 하나 없이 매끄러운 마트꿀 대부분은 열 처리와 여과를 거쳐 유효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꿀은 좀 더 탁해 보입니다. 침전물이 있을 수도 있고 병 안에서 결정화되어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진짜 꿀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생타임 꿀은 전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합니다. 구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가열하지 않은 야생화 생꿀이나 밤꿀 같은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판꿀보다 비싸서 매일 이 정도 양을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한 병의 가격이 대략 15,000원에서 25,000원 선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바로 와인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시판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다. 최소 3,000년 이상 된 방식인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직접 와인을 빚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도 이카리아 와인이 프람니오스 오이노스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며 고대 세계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도수가 높고 짙은 붉은색을 띠는 와인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카리아의 가족들은 포도를 발로 으깨고 피타리아라고 부르는 전통 흙 항아리에 담아 땅에 반쯤 묻은 채 발효시킵니다. 인공 효모 없이 야생 효모를 사용하며 여과나 정제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붉은색인 포키아노와 흰색인 베글레리입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발효식품이 탄생합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과하고 안정화시킨 시판 와인보다 여과하지 않은 와인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인 ENOS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인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생화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판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가공, 여과, 선반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야생 효모로 발효한 가짜낸 무역과 와인에 비해 생리 활성 화합물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카리아에는 여전히 이 전통 항아리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아피아네스라는 작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몇몇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소량 수출되는데 만약 구할 수 있다면 건강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과 평범한 마트 진열대의 와인이 어떤 특징적인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번쯤 맛볼 가치가 있습니다. 색이 더 짙고 실제 침전물이 있습니다. 산비탈의 흙 항아리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 맛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술과 장수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023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끊은 사람들을 비음주자 그룹에 포함시켜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인
금주자 편향을 고려하면 와인과 심혈관 질환 예방의 연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알코올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카리아의 음주 패턴입니다. 이 특별한 와인을 매일 한두 잔씩 항상 음식과 함께, 항상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의 일부로서 마신다는 점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배경 요소가 화학적 성분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이카리아 시스템의 기초를 놓치고 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잠과 나물이 진짜 기초입니다. 와인은 이미 그런 패턴과 방식으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증폭제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실제 일주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심은 보통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는 주요 식사입니다. 콩류, 올리브 오일, 제철 채소, 통곡물빵, 그리고 나물을 곁들여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낮잠 시간인 메세메리가 이어집니다. 일이나 활동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재개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습니다. 남은 음식 조금, 어쩌면 약간의 치즈와 올리브, 집안의 관습이라면 와인 한 잔을 곁들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천천히 식사합니다. 꿀은 저녁에 마시는 허브차에 넣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세이지, 캐모마일, 야생타임 같은 동네에서 채취한 식물들을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대화가 끝나면 잠자리에 듭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서두를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단백질 섭취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칼로리를 계산하지도 않으며 집에 가공식품을 두지도 않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들여올 도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로가 생겼을 무렵에는 이미 그들의 건강한 습관이 확고히 자리 잡은 뒤였습니다. 2019년 임상노인학 학술지에 발표된 르그랑의 연구에 따르면 이카리아의 90세 이상 참가자 중 95.7%가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건강이 60세부터 시작한 식이요법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걸쳐 노출된 완벽한 환경 덕분이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카리아의 90대 노인들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6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병을 달고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도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고립된 섬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립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습관들입니다. 매일의 리듬, 산비탈의 식물, 발효된 와인, 생꿀, 그리고 오후의 휴식. 이러한 문화적인 그릇 자체를 가져올 수는 없더라도 습관들은 충분히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한 장보기 목록은 아주 짧습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민들레잎, 시금치, 케일, 루콜라, 그리고 각종 제철 나물, 올리브 오일을 주된 지방으로 사용하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흰 강낭콩 등입니다. 콩을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메인 요리로 일주일에 3-4번씩 드세요. 통곡물빵이나 천연 발효빵, 가열하거나 여과하지 않은 생꿀 한 병, 허브차, 말린 세이지와 캐모마일은 마트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제철 채소,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서 장을 보든 한 사람당 일주일에 6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이 품목들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의 주방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는 이 중 어떤 것이 있나요? 장을 보러 가지 않고도 오늘 밤 당장 이 설명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만약 올리브 오일과 콩 종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초를 갖춘 셈입니다. 나머지는 딱 한 번 마트에 다녀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단 하나의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구화된 인구 집단에서 심장병,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부분의 질환 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인은 바로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이카리아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어떤 특별한 영양제처럼 강력한 단일 항염증제는 아니지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염증 문제를 해결합니다. 낮잠은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나물은 항염증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꿀의 페놀 화합물은 염증 경로를 억제합니다. 여과하지 않은 와인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은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콕스 요소를 억제합니다. 콩류는 항염증성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마법처럼 극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염증 부하를 아주 조금씩 줄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합쳐져 수십 년 동안 매일 적용되었을 때 선진국 그 어느 집단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절반으로 낮고 치매 유병률이 가장 낮은 인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8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미국은 40에서 50%인 반면 이카리아는 10%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전체 시스템이 수렴하는 결과입니다. 이카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걷기 좋은 지형에서 얻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 오후의 휴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통한 낮은 만성 스트레스, 지중해식 식단의 폴리페놀, 그리고 평생 가공식품에 적게 노출되는 환경,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혈관 및 염증 경로를 억제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이룬 공로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것을 2주 동안 한꺼번에 다 시도해 보려다 결국 전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고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순차적인 압도감, 즉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뿌리내리기 전에 다음 습관이 주의를 요구합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오직 낮잠과 나물에만 집중하세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짙은 녹색 잎채소나 나물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4번만 드세요.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만드세요. 3주차와 4주차에는 저녁 허브차에 생꿀을 더하고 일주일에 2번 콩 요리를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렌틸콩 수프,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곁들인 흰 강낭콩 볶음 또는 채소를 넣은 병아리콩 요리도 좋습니다. 5주 차가 되면 전체적인 기본 틀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평소 반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와인은 저녁 식사 패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카리아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추구하거나 완벽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지하는 것입니다. 몇 달에 걸쳐 그저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것, 낮잠, 나물, 꿀, 와인, 그리고 일주일의 완벽한 식단, 이것은 더 큰 프로토콜인 블루존 바디 리셋의 이카리아 버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세계 5대 장수 지역인 블루존의 모든 것을 다루는 90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장보기 목록, 식단표, 인쇄 가능한 트래커를 제공합니다. PDF 파일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화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세요. 60초 안에 전체 프로토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낮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업무나 가족 의무 때문에 낮잠을 잘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피로감을 느끼고 그 대신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커피를 찾거나 억지로 버티거나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멍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 자각이 시작입니다. 이번 주말 점심 식사 후 20분의 낮잠 단 한 번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테네 대학의 연구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을 요구했지만 어디서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에 대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요구한 것은 완전한 수면이 아니라 휴식이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완전히 잠들지 않더라도 코르티솔 반응은 완화됩니다. 심박수는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감소합니다. 억지로 잠드는 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20분 동안 수평으로 누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둘째 주에는 나무를 추가해 보세요. 마트 채소 코너에서 산 시금치나 민들레 잎을 끓는 소금물에 3분간 데치고 물기를 짠 뒤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약간 뿌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원래 점심이나 저녁으로 먹으려던 메뉴 옆에 한 컵 정도 곁들여 드세요. 약간의 쓴맛은 당연한 겁니다. 설탕이나 달콤한 드레싱을 넣지 마세요. 간을 보호하는 식물의 성분이 바로 그 쓴맛을 냅니다. 한국의 쌉싸름한 봄나물 무침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민들레를 구하기 어렵다면 루콜라, 라디치오, 치커리 등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쓴맛입니다. 그 맛이야말로 여러분이 찾는 폴리페놀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셋째, 넷째 주에는 일주일에 2번 콩 요리가 저녁 식사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냄비에 렌틸콩 수프를 끓이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내는데 35분이면 충분합니다. 통조림, 흰강낭콩을 마늘, 올리브 오일, 신선한 타임과 함께 팬에 데우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요리가 아닙니다. 값이 싸고 배가 든든해지며 요리 기술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이카리아 가족들이 수세대 동안 매주 만들어 온 음식입니다. 마른 렌틸콩을 요리해 본 적이 없다면 통조림 콩부터 시작해서 물에 헹구고 물기를 뺀 다음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넣고 데워보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주가 되면 여러분은 낮잠, 나물, 그리고 콩 요리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저녁차에 생꿀을 한 스푼 더하면 연구진이 측정한 실제 수준에 부합하는 이카리아 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의 하고 있는 것부터 말입니다. 가장 틈이 좁은 것이 첫걸음을 내딛기 가장 쉽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처음 2주 동안 그 첫걸음만이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식단 계획을 확인하거나 건강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을 굳이 떠올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콩 요리에 손이 가는 어느 아침, 바로 그 아침이 여러분이 견고한 무언가를 완성한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어느 화요일일 뿐입니다. 언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솔직한 예상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 낮잠을 시작하면 좋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약간 멍하고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수면 압력 패턴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세요. 나물과 콩류를 적은 장보기 목록으로 2번째 장을 보고 나면 식사가 점차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국적이거나 유별난 음식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식사가 됩니다. 나물에 뿌려진 올리브 오일은 억지로 참으며 먹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당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달이 지나면 오후의 에너지가 안정화됩니다. 이는 규칙적인 낮잠을 자고 오후 커피를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오후에 갑자기 피로가 쏟아지는 현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90일이 지나면 4가지 요소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면서 이카리아를 20년 동안 추적해온 연구진의 관찰 대상과 동일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고도도 아니고 똑같은 지역사회도 아니지만 그 2가지를 지탱하는 음식, 휴식, 그리고 리듬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카리아의 크리스토스 라치스 마을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이 틀 무렵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에 시장이 열립니다. 상점들은 자정이 지나서야 문을 닫죠. 마을 전체가 외부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밤 11시에 빵을 굽고 밤 9시에 채소를 팔며 여름에는 아이들이 자정 넘어서까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외부에서 강요된 시계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에 맞춰 하루를 구성하기로 한 지역사회의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카리아의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장수학자들은 영양성분표로는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특징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식사할 시간은 언제나 주어졌고 함께 식사할 누군가는 항상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사이에 쫓기듯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모든 일상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방하기 가장 어려운 이카리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꿀이나 나물이 아니라 바로 이 여유로운 삶의 속도 말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감각, 오롯이 내게 주어진 오후라는 느낌. 2012년 심리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장수를 위해 일부러 목적의식을 만든 게 아닙니다. 느리게 사는 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자정에 열리는 일요일 시장이나 2시간짜리 여유로운 점심 식사가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낮잠은 여러분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삶의 속도 조절법 중 하나입니다. 집에 있는 누구와든 천천히 함께 식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포장된 샐러드 대신 직접 나물을 무쳐 먹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당장 이카리아로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습관을 통해 그 여유로운 속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시스템은 그 삶의 방식에 담긴 원칙들을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일정, 여러분의 동네마트라는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해낸 것입니다.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카리아 식탁의 사회적인 유대감, 느긋함, 함께하는 시간, 조급함이 없는 태도는 한 병의 생꿀처럼 쉽게 포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낮잠, 나물, 콩류, 꿀의 효과는 진짜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4가지 모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해보세요. 거창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고 제철이고 누군가가 요리법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렸던 것처럼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렌틸콩을 요리해보는 겁니다. 마른 그린 렌틸콩 한 컵에 물을 2배로 붓습니다. 월계수 잎 하나와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25분 동안 은근히 끓입니다. 물기를 빼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리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저녁 식사나 반찬이 완성됩니다. 이는 호메로스가 그들의 와인에 대해 글을 남기기도 전부터 이카리아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의 퍼즐 한 조각을 맞춰주었다면 그 완벽한 전체 시스템은 블루존 바디 리셋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5세 이상을 위해 만들어진 60페이지 분량 90일간의 여정입니다. 헬스장도 칼로리 계산도 막연한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모든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블루존의 지혜를 함께 해주세요. 매주 한 지역, 한 가지 습관, 하나의 시스템을 천천히 쌓아갑니다. 댓글로 질문 하나를 남겨주세요. 낮잠, 나물, 꿀, 콩류 이 4가지 요소 중 여러분의 현재 일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병원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산비탈, 흙항아리, 텃밭, 그리고 매일 오후 잠을 청하는 현명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들만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나른한 오후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했을 때 일어난 당연한 기적일 뿐입니다.